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황진영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영입니다. 우선 저는 삼행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운 띄워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황금 같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으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오늘 도움이 되는 유용한 특약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 골치 아픈 보험 특약 쉽게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멋지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삼행시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대가 되는 전문가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박종석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박종석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를 지키는 보험, 오늘 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지민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보험은 사람과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객님의 오늘과 내일을 따뜻하게 지켜드릴 이지민입니다. 네, 좋습니다. 따뜻한 이야기 해주실 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주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우리 황진영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상해보험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기도 합니다. 암이랑 뇌 그리고 심장처럼 중요성을 가지고 별도로 준비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저희 신체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운 날씨로 인해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고 특히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로 많이 골절되는 부위가 손목, 척추, 고관절인데 특히나 노년층은 골다공증으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심한 골절을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오는 상해사고, 상해보험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상해보험, 골절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날씨가 추워질 때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상해보험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이랑 뇌, 심장은 중요성을 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상해보험은 그에 비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요. 왜 상해보험을 꼭 들고 가셔야 하냐면 총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이라든지 취미, 여가, 스포츠, 여행, 직장 및 학교 등에서 어디에서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노년층 등 모든 연령층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있어도 실손은 실제 손해이기 때문에 비급여 관련하여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 화상, 인대 손상 등 치료비는 많게는 수백만 원 이상의 거액의 돈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상해보험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정액 보장해주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득 보존 효과인데요. 사고로 인해 입원하거나 일을 쉬어야 할 경우 당연히 소득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해보험을 잘 준비하시게 되면 입원 일당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치료 중에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교통사고 및 후유장애 보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치명적 부상 및 장기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높겠죠. 상해보험에 후유장애가 포함된 경우는 치료 후에도 남게 되는 후유증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고 후 빠른 보상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치료비만 보장하지만 상해보험은 진단만 받아도 정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절 진단비 특약이 있다면 골절이 확진될 경우에 치료비와 상관없이 가입한 특약의 일정 금액이 지급되겠죠. 그래서 상해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를 할 수가 있으며 치료비, 입원비 부담 완화, 그리고 소득 손실 보전 가능, 그리고 실손보험과 보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완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한 번쯤 꼭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상해보험은 어떤 보장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는 상해 사망 보험금입니다. 사고로 인해 사망 시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해 입원비 및 입원 일당입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보장이 가능하며 입원 기간에 따라 일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해 수술비입니다. 상해로 인해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급이 되며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수술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종수술비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골절 그리고 화상 진단비입니다. 골절, 화상 진단을 받으면 정액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치료비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도 보장하게 되며 응급실 내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해로 인해 찢어진 상처를 보상받을 수 있는 창상봉합술입니다. 창상봉합술은 3cm 이하로는 생체의 절단, 절제 등 행위에 포함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특약을 가입하실 때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선택 가능한 특약으로는 상해로 인한 깁스 치료비,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을 해야 할 경우 보장이 가능한 일상배상 책임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는 총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예시로 장애 1급은 상해 후유 100%로 두 눈 실명 및 사지마비, 그리고 전신 기능 완전 상실. 2급은 90%로 한쪽 눈 실명, 한쪽 팔 절단, 양측 하지 마비. 3급은 80%로 두기 난청, 그리고 양손 마비, 척추 손상으로 심한 운동 장애이며 4급은 70%로 한쪽 팔이나 다리 완전 마비, 그리고 심한 뇌 손상입니다. 5급은 60%로 한쪽 손목이나 발목 관절 기능 완전 상실, 그리고 6급은 50%로 한쪽 손가락 4개 절단 및 한쪽 무릎
완전 강직입니다. 7급은 40%로 한쪽 눈 실명이거나 한쪽 손가락 3개 절단으로, 8급은 30%로 한쪽 손가락 2개 절단, 한쪽 발가락 4개 절단, 9급은 20%로 한쪽 손 엄지 손가락 절단, 한쪽 발가락 2개 절단, 10급은 15%로 한쪽 발목 기능 일부 장애 및 한쪽 손가락 1개 절단입니다. 11급은 10%로 한쪽 손의 일부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경미한 척추 손상으로 해당되며, 12급은 5%로 한쪽 발가락 1개 절단이거나 경미한 손가락 장애입니다. 13급은 3%로 한쪽 손의 경미한 감각 이상 그리고 가벼운 근력 저하, 14급은 2%로 경미한 운동 장애 및 가벼운 관절 운동 제한으로 나뉘게 되며, 제가 상담을 나뉘어보면은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특약이 80% 이상으로 많이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장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3에서 100%의 특약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꼼꼼하게 보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해 보장을 준비하게 된다면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특약들로 상해 사망 보험금, 그리고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상해 후유 장애 보험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골절과 화상, 그리고 상해 수술비와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 가능한 종수술비로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해 보장의 경우에도 좀 담보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전문가님.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 이상 상해 후유 장애를 많이 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꼭 일반 상해 후유 장애 3에서 100%로 잘 가져가고 계신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해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꼭 들고 가야 할 특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의점으로는 같은 상해로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가벼운 수술, 그리고 발톱 제거 수술이 가능한 1에서 5종에서 1종에 해당되는 수술이 이제 발톱 제거 수술입니다. 그리고 2종은 인대 손상, 그리고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 추간판 탈출증, 무릎 반월상 연골 수술이 2종에 해당되게 되고요. 3종은 이제 십자인대라든지 고관절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해당되게 됩니다. 4종은 척추 이완술, 두개골, 그리고 대퇴골 괴사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5종은 광범위한 화상, 그리고 사지절단, 추 재접합 수술에 해당이 되며, 상해 수술과 종수술비를 꼭 같이 가져가셔야지 보장 범위를 넓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꼭 들고 가셔야 되는 특약이 골절 진단비입니다. 골절 진단비는 제가 특약을 봤을 때 치아 파절 제외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치아도 골절이 되게 되면은 진단비가 나오기 때문에 꼭 골절 진단비는 치아 파절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골절 수술비, 그리고 우대골절 수술비도 꼭 같이 들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꼼꼼하게 또 수술비 담보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주의점도 좀 짚어주시죠.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통 5년간의 병력을 확인하여 알릴 의무에 고지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을 하여도 최근 3개월 이내의 병력은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전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앞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가입할 계획이 있으시면 최근 3개월 이내의 병력은 꼭 기억을 해주셔서 담당자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상해보험 정말 중요한 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혹시 이 상해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운전자 보험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것도 간편 고지용으로 인해서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쭉 이어서 나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병력이 지난 뒤에 재가입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상해보험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상해보험 준비하실 때 아주 꼼꼼하게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를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도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보험이라는 것은 정말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박종석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석 전문가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 태아보험,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어린이 보험.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도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이는 없지만 제 주변에 아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도 조카가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많은 부모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녀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클 수밖에 없는지 공감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한 명의 자녀를 더욱 세심하게 양육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선정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아, 맞습니다. 자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이 크다 보니 어린이 보험이 다소 높은 보험료로 구성이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아이를 건강과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두 가지가 좀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보장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험의 태아 시기에 필요한 특약을 추가한 형태입니다. 즉,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생 직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천적 이상, 저체중아로 인한 인큐베이터 치료,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등의 위험을 보장합니다. 반면 어린이 보험은 출생 이후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각종 의료비 등을 폭넓게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 기간에 따라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구분되므로 가입 시점에 필요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장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이 보험의 필요성은 우리 아이들이 자주 다치고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걸 알겠는데 태아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아이를 품게 되면 하루하루가 기쁨과 설렘의 연속이지만 그만큼 걱정도 커집니다. 태동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때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매번 병원을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태아보험을 통해 든든한 보호막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아이를 품고 있는데 이 병원에 가는 것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라도 좀 조마조마할 듯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이 힘들지만 부모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다시피 이제 지난 10년간 신생아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를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미디어에는 출생률 감소가 국가적, 경제적 위기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천적 기형과 미숙아 출생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천성 기형과 미숙아 출산이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 기술 발전 덕분에 완치율과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만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생각보다 이 선천성 기형아와 미숙아 출산이 꽤나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태아보험은 임신 기간 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1차 기형아 검사는 12주에 진행이 되며 이때 이상 소견이 나오면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주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괜찮다고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선천적 질병이나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인큐베이터 등 이제 병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어린이 보험 가입에도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전문가님, 이 실제로 전문가님의 주변에 이 보장을 받았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질환으로 보험 혜택을 받으신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어머님은 첫 아이를 가진 만큼 걱정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다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놓으셨지만 막상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의 불안함과 걱정을 상상해 보면 정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출산 후 병원에서 평달이 심하다고 하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생아 황달은 자연적으로 좋아지지만 그때 어머님의 아기는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치료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군요. 피부가 노랗게 되는 것을 황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황달이 심하고 또 지속되면 위험한가 보군요. 네, 황달의 위험은 생후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후 24시간 이내에 생긴 황달은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심각하게는 뇌, 발달 지연, 뇌성마비, 발작, 심지어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후 2주 이후 나타나는 황달도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신경 손상 위험이 있고 청력 장애, 간질환, 심각한 문제를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머님의 아이는 포토테라피라는 특수 파장을 째어주는 광선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이 당황을 하셨고 아기가 뱃속에 잘 자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에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에 눈물을 좀 쏟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미리 가입해둔 태아보험 덕분에 신생아 입원비와 치료비가 보장이 되었고요.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출산 후 바로 치료라니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놀라고 또 걱정이 되셨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아이라서 더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미리 준비한 보험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집중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하니까 청구를 제가 또 도와드리면서 마음을 좀 놓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의 아기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사례처럼 신생아 황달이나 저체중아 그로 인한 인큐베이터 입원이 필요할 때가 정말 많은데 태아보험은 예기치 못한 출생 직후에 질환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출생 직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꽤 많군요. 네, 방금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산 시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입원 보장, 중환자실 입원 일당, 선천성 질환, 진단비, 수술비 등 출산 직후 아이에게 필요한 보장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를 하시면 우리 아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엔 이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태아 보험을 구성하게 됐는데 필요한 특약들은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이의 성장에 맞춰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지만 보험에서는 담보 삭제는 가능하지만 또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와 함께 설계를 하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 가입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그렇군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아 특약과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때 이것만은 꼭 준비하자 하는 게 있을까요? 보장 기간과 특약의 개인 상황에 맞게 다르지만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는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특약은 보험료가 다소 비쌀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환경 변화로 식습관이 달라지면서 소화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아이들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내, 심장 3대 진단비를 우선순위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우선순위로 준비하자라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성인의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면책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15세 이후부터는 90일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어 가입 후 바로 보장받을 수 없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이 없어 바로 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전문가님 주변에 3대 진단비를 보장받으신 분도 계신가요? 아무 일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백혈병을 진단받았던 고객분의 자녀가 가장 기억에 좀 남습니다. 백혈병은 혈액암으로 몸속의 혈액 세포가 암이 생겨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성인 암과 달리 급성 백혈병은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예방법이나 조기 검진도 어렵습니다. 진단 당시 백혈구 수치에 따라 위험군을 나누어 치료가 진행되죠. 네, 그렇군요. 말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가 백혈병이라니요. 네, 저 역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제 아이처럼 느껴져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치료가 점점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도 커지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보게 되면 가정 내 수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아이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치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소아암 진단비와 백혈병 진단비, 암 진단비가 보장이 돼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완치가 돼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강하게 완치가 되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이 보험의 이 특약 구성 외에 챙겨야 하는 다른 특약도 있을까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상의 입원 일당과 수술비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특약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입원할 일이 많을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입원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입원 일당과 4세대 실손보험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은 매우 유용한 준비가 될 거예요. 수술비요? 사실 이 수술비는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굳이 필요한가 싶은데 수술비가 꼭 필요한 걸까요? 네, 실손보험은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사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은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를 보면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데요. 2021년 7월에 나온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항목은 80%, 비급여 항목으로는 70%를 지급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4세대 보험의 경우 1세대, 2세대, 3세대 실손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높고 비급여 수술을 하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와 종수술 특약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3대 진단비, 입원 일당, 수술비의 실손보험 네 가지는 필수로 좀 구성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두 다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사회자님은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누가 들어주셨나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모님께서 보험을 가입을 잘 해주셨나 봅니다. 네, 그렇죠.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신 거에 제가 좀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현명하셨네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힘드신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데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잘 준비해 주신 보험 덕분에 추가 가입을 하는 경우와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는 경우는 시작점이 좀 다르죠. 천천히 갈 수 있는 길을 급하게 뛰지 않도록 부모님이 현명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선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보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쁜 보험은 없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보험에 가입을 해도 비용 부담이 크면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자녀가 커갈수록 필요에 맞게 보장을 추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정을 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저도 정말 진짜 전문가처럼 지식을 많이 채운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MC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 정말 저도 즐거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보험은 단순히 위험을 대비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안심을 위해 준비하는 소중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특히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아이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기초적인 보장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 맞는 보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2대 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우리 이지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심내혈관 질환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혈관 질환 발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질환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수술이나 입원 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 경제적 안정을 지키고 예방과 관리까지 지원해주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2대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혈관 질환 보험,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대 혈관 질환이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즉, 뇌와 심장 혈관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선 뇌혈관 질환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을 포함하는 큰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뇌경색은 동맥경화, 혈전, 지방 등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뇌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뇌출혈은 손상된 뇌혈관이 팽창하다가 터지면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풍선처럼 불어오는 뇌동맥류가 있는데 혈관벽이 약해져서 부풀어져 있다 터지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장 및 주요 혈관에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간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라고 불리는 심근경색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된 상태입니다. 부정맥은 성인 기준 1분에 약 60에서 100회 정도 규칙적으로 뛰는데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자극에 문제가 생겨 이보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이고 마지막으로 협심증은 심장의 혈류가 줄어들어 가슴 통증이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뭐 뇌출혈, 뇌경색, 거기에 뭐 심근경색 이런 단어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무서운 질병들 대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네,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내혈관 질환과 직접 연관이 있는 5대 위험 요인은 가체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이며 종합 분석 결과 5대 위험 요인이 전체적인 심내혈관 질환의 질환 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이 57.2%, 남성이 52.6%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가족력,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알코올 섭취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혈압 환자분들이
대표적인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요. 유전적인 요소라고 하면 가족 중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식습관 또는 흡연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거나 고지방, 고당도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만과 운동 부족이 있습니다. 비만은 신체 내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려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30대 이상에게 매우 흔한 성인병 중 하나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질병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높은 혈압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어 내 심장이 망가지고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어 심장병 사망 위험도 4배까지 증가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고혈압이 있다면 뇌 심장에 합병증이 생기는데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도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당뇨병도 고혈압처럼 많이 앓고 계신 만성질환인데요. 고혈압 환자가 3명 중 1명이라면 당뇨 환자는 10명 중에 1명 정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뇨도 마찬가지로 당뇨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너무나 무서운 병인데요. 당뇨 합병증에는 망막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하는 모세혈관에 손상이 생기면서 당뇨성 망막병증, 혈관이 좁혀지거나 혈전이 생겨 혈류를 막으면서 생기는 심근경색증, 내혈관 질환, 흔히 당뇨발이라고 하는 족부병증은 심할 경우 사지를 절단할 수 있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네,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병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합병증까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 혈관질환 보험을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질병들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또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2대 질환을 대비하는 주요 보험 중 첫 번째는 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지만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를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질병 진단 시 일정 금액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진단비 보험이 있습니다. 혈관질환 보험이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 보험이 있고 심장질환 보험이 있는데 먼저 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질환 관련 특약에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인데 뇌출혈 진단비는 출혈 시에만 보장을 해주는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특약입니다. 뇌졸중 진단비는 뇌경색증을 포함한 대동맥 협착까지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출혈, 뇌졸중 외에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 보장을 해주는 특약으로 뇌질환 관련 보장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심장도 뇌와 같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은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보장해주고 심장질환 특약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보장이 됩니다. 심장의 램프 작용 저하로 혈액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질병을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남성 40, 50대, 여성 50대 이후 발병률이 집중되며 기름진 음식, 흡연, 잦은 음주, 적은 활동량으로 최근 5년 사이 발병률이 10%나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심장질환 통계표를 보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55.8%, 기타 심장 44.2%를 차지하고 있고 부정맥 환자 41만 명, 심부전 환자 14만 명으로 심장질환 환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정맥 진단비와
신부전 진단비가 보장되는 심장질환 진단비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신부전, 기타 부정맥, 심근병증, 심장염증 질환, 심장팍막 협착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뇌경색, 뇌출혈 모두 보장이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고 심근경색, 협심증, 허혈성 질환이 모두 보장이 되는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진단비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권유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매해 지급이 되는 수술비까지 든든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이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또 그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구성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혈관 질환 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문가님이 한 가지 주의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을 3년 동안 정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진단비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꼭 증권을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여러분께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해봤던 이대 혈관 질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유익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상해보험, 그리고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차이점 오늘 굉장히 또렷하게 알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하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 여러분께서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